돈을 아끼고 싶나요? 어디서 어떻게 절약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을 참고해 돈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뻔한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인사이트가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째, 쇼핑하지 않기. 쇼핑을 안 하면 당연히 돈을 절약할 수 있지 라는 뜻에서 저자가 집필하진 않았겠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쇼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쇼핑의 노예가 되었죠. 하루에 수차례 추천 상품 팝업이 뜨고 손가락 운동 몇 초 하면 아주 간단하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딜 가든 사방팔방이 광고판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고 나서 광고 보셨죠? 네, 이런 식이죠. 점점 마케팅은 진흥화되어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시의적절하게 땡땡님을 위한 상품이라고 팝업창을 날리는데 정말 환상적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쇼핑은 진정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쇼핑을 하고 온갖 기념일을 만들어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쇼핑을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왜 구매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손가락 운동을 하니 절약하기 힘든 거죠. 둘째, 수입 내에서 생활하기. 할부를 이용하지 말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본인의 생명력으로 환산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갈 날 기준으로 지출을 계산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득이 근로와 같은 생산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수입보다 많이 쓰면서 살면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이자까지 쳐서 자기 삶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동차, 집, 휴가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나중에 갚을 때 구입 가격의 3배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주간 하와이 여행에 드는 경비를 갚으려면 넉 달을 더 일해야 하는데도 꼭 여행을 가야 할까요? 셋째, 가지고 있는 것 잘 관리하기.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약이라고 하면 지출을 줄이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입한 상품을 잘 관리해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절약 방법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마감 세일하는 식재료를 사놓고 냉장고에 숙성한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게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절약한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몸이 나빠져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 앞에만 보이는 절약만 생각하다가 건강을 못 지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넷째, 끝까지 쓰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옷, 가전제품을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핸드폰이 아예 고장나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가전제품이 박살날 때 바꾸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핸드폰은 노예 계약이 끝나면 바꾸고 옷은 신상품이 나오면 새로 구입하고 가전제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지름신을 만나게 되죠. 만약 이런 것들을 더 오래 사용한다면 종잣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원래 용도를 넘어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낡은 옷을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말고 걸레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한 일회용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도 재활용할 수 있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를 때까지 쓰라는 말이 본인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보다 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다면 새 차를 사세요.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진 운동화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수술을 받는 것보다 새 운동화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겁니다. 다섯 번째, 직접 하기. 사회가 전문화되어 웬만한 거는 돈만 내면 타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간단한 거는 본인이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일 아트 하는 게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꼭 네일샵을 가지 말고 셀프 네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습득하고 나면 네일샵을 이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직접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의 시급이 1만원인데 7천원을 아끼기 위해 1시간을 소비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효율성이 좋은 것을 직접 하라는 것이지 모든 면을 직접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필요 예측하기. 구입해야 될 리스트가 있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목을 사기 위한 주식 투자법과 유사합니다. 일주일 내로 특정 종목을 10주 사려는 사람과 한 달 내로 특정 종목을 10주 사려는 사람 중 누가 더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휴지나 치약 같은 생필품이 떨어지면 야밤에도 바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집안에 생필품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야심한 밤에 편의점에 가서 비싸게 구매할 필요가 없죠. 필요한 상품을 예측해서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면 편의점보다
최소 30% 이상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필요를 예측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건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나 캐시미어 스웨터를 보고 넋이 나가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았어.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 물건이 특가로 나온 것을 발견한 것과는 다릅니다. 7번째, 품질, 내구성, 다용도, 가격 등 조사하기. 10년 동안 매일 사용할 물건이라면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5년 뒤에 교체해야 할 물건을 100만원에 구입하기보다는 10년 뒤에 바꿔야 할 상품을 150만원에 구입하는 게 절약하는 방법이죠. 또한 싸다고 하나의 기능이 있는 상품을 여러가지 구매하지 말고 올인원 같은 상품을 구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 파트에서 핵심은 무조건 싼 상품만 찾아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매할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하세요. 신뢰할 만한 사이트나 온라인에서 후기나 평점 등을 살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할지 결정하세요. 가격이 낮은 상품만 찾아다니거나 값이 싸다고 무조건 사지는 마세요. 8번째, 싸게 구입하기. 7번째 파트에서 싸게 구입한 게 장땡이 아니라 했는데 이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해서 구매하기입니다. 클래식하게 네이버 쇼핑과 같은 플랫폼에서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최저가 보상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유의할 점은 고가의 상품일수록 가격 비교를 덜하는 경향이 있죠. 마트에서 대파 가격은 유심히 관찰하면서 주택이나 자동차 같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데 시간을 덜 쓰는 경향이 있죠. 2. 흥정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협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점원과 흥정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때도 옵션을 넣어달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정가제를 생각하지 말고 밑저의 본전이니 흥정을 통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고품 구입하기. 중고나라, 당근마켓, 반품마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중고로 구매해도 하자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면 상당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라고 생각하면 사용한 지 오래되거나 이미 개봉한 상품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입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도 매물로 올라옵니다. 저자는 중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깰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중고 물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재검토해보세요. 우리들 대부분은 중고 주택에서 삽니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그 집을 짓고 샤워기, 변기 등을 사용했을 겁니다. 9번째,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소비 욕구를 느낄 때 해결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를 거꾸로 올라가 보면 왜 굳이 쇼핑이지? 라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넬라 메도우즈가 집필한 한계를 넘어서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큰 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설렘과 다양성, 아름다움을 원한다. 전자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칠 만한 뭔가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정체성, 공동체, 도전, 인정, 사랑 등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욕구를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다. 파트별 주제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함 속에 통찰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여행은 돈이 많이 드니 절약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저자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여행을 가고 싶은 원초적인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절약에 있어 거창한 방법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 나와 있듯이 삶 주변을 살펴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야강이었습니다. 그럼 절약!